자, 수투정석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극한이란 말은 한없이 가까이 간다. 끝까지 가까이 간다. 예,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한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야 될 텐데, 수렴이라는 말과 발산이라는 말,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렴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어떤 일정한 값으로 모이는 거예요. 일정한 값으로 모인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커져버리든가, 그건 무한대라고 하죠. 아니면 계속해서 작아지든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를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리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미트. 그러면 이 리미트 아래 있죠. 여기가 누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에 가까이 갈 때, x가 무한대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점점 오른쪽으로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 x자리가 무한대로 커져감에 따라서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그래프는 점점 계속해서 커져버리고 있죠.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 점점 커져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이 갈 때, 자, x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x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x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점점 작아진다고 할 때 2의 x승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뭡니까? 점근선이 존재하죠. 절대로 x축에 닿지는 않아요. x축에 닿지 않고 x축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니죠. 어찌됐든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의 0에 가까워져.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모이고 있죠.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커지냐, 계속해서 작아지냐, 이러면 발산이 되는 거고, 일정한 값으로 모여들게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수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첫 번째 예를 들을 때는 x가 무한대나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얘기해 봤죠. 그럼 중간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x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2의 x승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좀 볼게요.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근데 x가 지금 0에 가까이 가죠. 0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서 다가온다.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극한을 이렇게 어떤 중간에서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방법과 왼쪽에서 다가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긴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 바로 누구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 방금 전에 했던 대로 0으로 다가오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 우극한. 요 녀석은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온다. 그럼 얘는 좌극한이 되는 거죠. 어허, 얘는 좌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0에서.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와도 얼마에 가까이 가느냐. 1에 가까이 가죠. 요 값은 1에 가까이 가죠. 2의 x승은 1에 가까이 가죠. 그러면 0 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다가올 때도 이렇게 다가가면 얼마에 가까이 가? 역시 1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두 개가 지금 일치하네요. 1로.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x승이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함수값이 수렴하는 겁니다. 아하, 극한값이,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우스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우스 X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X, 색깔을 좀 구별해야 되겠다. 0에서 1까지는 요렇게, 1에서 2까지는 요렇게, 여기는 1이죠. 2에서 3까지는 요렇게. 자,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도 요렇게. 자, 일단 일부 요 정도만 그릴게요.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죠. 자, 이 녀석을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1에 가까이 볼게요. 1 여기 있죠. 1에 가까이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1 플러스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렇게 됐을 때 가우스 x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프 잘 보세요.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즉 우극한의 경우는요. 어느 그래프를 따라가요? 1로 다가가긴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올 땐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 값은 1이 되는 거겠죠. 아, 우극한은 1이 됩니다. 근데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건 어느 그래프를 따라가요? 지금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0이죠. 0. 0이잖아요. y값이 지금 0이 되는 거죠.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y값이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우극한 값은 1이고 좌극한 값은 0이면 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가우스 x 값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론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값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극한 값이라고 하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값. 이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르죠. 이 둘이 일치할 때,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일치할 때, 그것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게 일치할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즉 이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수함수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졌죠?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만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죠. 계속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x축에 거의 닿죠. 거의 닿을 것 같지만 닿진 않아요.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거죠.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y값이 지금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데 x축을 절대로 뚫고 내려가진 않아요. x축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x분의 1이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진다. 수렴이에요, 수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왼쪽으로 가요. 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왼쪽으로 가요.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죠. 절대 x축에 닿진 않아요. 거의 근접하죠. 그러니까 얘도 0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이 갈 때. 근데 0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0 플러스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그때 x분의 1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먼저 0 플러스로 갈 때입니다.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0으로 다가긴 0으로 다가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따라가느냐?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 버리네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다가긴 0으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오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점을 하나 지나냐면 여기 1,1을 지나요. 요 점. 1,1을 지나요.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간다. 그때 x분의 1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x가 1로 다가갈 때 x분의 1은 얼마냐?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 건 1 플러스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죠. 자, x분의 1, x분의 1. 그러면 1 플러스로 다가가는 건 지금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1보다 왼쪽에서 다가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1보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겠죠. 바로 역시 1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어때요? 우극한 좌극한 일치하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은 드디어 1에 수렴하는 거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지금 x가 1에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아, 이렇게 연속인 경우에는 x가 1에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어져 있잖아요. 물론 다음 장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연속인 경우엔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본 문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이에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 어느 부분만 지금 그림을 그렸냐? 0 이상 2 이하만 지금 출제자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0 이상 2 이하.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빵꾸뽕.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x가 1일 때는 여기 있네요. 1,1의 점이 있죠? 그리고 2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2,0에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지금 현재 fx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만 x가 0 이상 2 이하 요 영역에 대해서만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원래는 어느 부분까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걸 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 오른쪽만 그려놨습니다. 근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느냐? f-x가 마이너스 fx다. 이런 성질이 있대요. 많이 보던 거죠? 기함수네요. 기함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원점 대칭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도 마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점 대칭이니까. 그대로 원점 대칭 되게 그리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여기 1,1이 보이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2,0은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하면 드디어 전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의 y는 fx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 값하고 더하기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서 한번 더해보래요. 해보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 우극한이죠.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근접하겠어요? 바로 1에 근접하는 거죠. 1에. 이 녀석은 1에 근접하겠다. 다음 2-로 간다 그랬어요. 2-. 2로 다가가긴 2로 다가가는데 2보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어느 그래프를 따라가요?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얼마에 근접하는 겁니까? 바로 2에 근접하는 거겠죠.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프 보면은요.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몇 가지 성질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관한 몇 가지 성질들이에요. 우선 전제 조건이 만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 수렴하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gx는 베타에 수렴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둘 다 각각은 수렴할 경우 각각 둘 다 수렴할 때 각각이 수렴할 때예요. 자, 단 전제 조건 볼까요? 얘도 x는 a로 가고 얘도 x는 a로 가요. 같은 곳으로 갈 때 먼저 첫 번째 성질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 있죠. 그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이렇게 k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 리미트 fx가 아까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럼 극한값도 역시 똑같이 k배를 해주면 되겠다. 단 k는 상수다. 두 번째는요. 각각이 수렴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만일 fx하고 gx를 더하잖아요. 각각이 수렴할 때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극한값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하게 되겠다. 각각이 수렴할 때 만약에 둘을 빼주잖아요. fx-gx의 극한을 따져보면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그럼 a로 갈 때 fx하고 gx를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이 수렴할 때 곱은 역시 알파하고 베타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5호 4번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각각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각각이 수렴할 때 그때 나누기도 역시 수렴합니다.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단 너무나 뻔하죠? 분모에 있는 베타가 절대 0은 아니겠죠. 오호.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각각이 수렴할 때 합도 수렴, 차도 수렴, 곱도 수렴, 그 다음에 나누기도 수렴이에요. 자, 이거의 주의사항은 뭐냐? 특히 2번, 3번, 4번의 주의사항은 그 역은 항상 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냐? 이건 아니에요. 나누기가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이 수렴해야 합도 수렴하고 차도 수렴하고 곱도 수렴하고 나누기도 수렴한다. 이것만 성립하지 그걸 거꾸로 했을 때 합이 수렴하면 그럼 각각도 수렴할까요? 아니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차가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할까요? 아니요. 확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곱하고 나누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거는 반드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류의 문제로 반드시 내신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이 옳다, 그르다,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는 모든 문제집에 다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부분을 특히 공부해 놔야 돼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에 관한 대소관계예요. 자, 이것도 전제 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똑같은 대로 가요. gx라고 하는 것은 베타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라는 어떤 실수에 각각 수렴한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만일 함수 fx가 함수 gx보다 fx가 작거나 같아요. gx가 더 크단 말이에요. gx가 크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각각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fx에다가도 리미트를 붙여보고 gx에다가도 리미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똑같이 x가 a로 갈 때, 얘도 x가 a로 갈 때. 그때 fx하고 그때 gx.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gx가 크거나 같다 했을 때 극한값도 역시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즉 다시 말해서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만일 그냥 함수가 fx가 gx하고 비교했을 때 이퀄 없이 gx가 큰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각각에다가 극한을 달아주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이 값은 지금 알파라고 문제에서 줬죠. 이 값은 베타라고 줬죠. 자, 이렇게 함수가 명백하게 gx가 큰 경우 극한도 어떻게 되느냐? 크다 같죠? 아니에요. 이때는 이퀄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함수가 크든 크거나 같든 크거나 같던 극한값은 이렇게 이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퀄이 없다 하더라도, 명백히 gx가 크더라 하더라도 극한값은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른바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 hx가 있거든요. 함수 h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잡으려고 봤는데 이게 극한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hx보다 좀 작은 어떤 함수 fx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hx보다 좀 큰 어떤 함수 gx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누구냐면 hx의 극한값이 궁금한데 이걸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hx보다 좀 작은 함수 하나, hx보다 조금 큰 함수 하나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hx는 그 사이에 껴있겠죠? 자, 여기는 이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이 자리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얘를 x를 a로 보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얘가 알파에 수렴하더래요. 자,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극한값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도 공교롭게 똑같이 알파에 수렴하더래요. 아, 무슨 소리야. 분명히 함수는 작고 함수는 컸는데 hx에 비해서 그 녀석의 극한값이 얘도 알파이고 얘도 알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gx 큰 함수의 극한값도 알파, 작은 함수의 극한값도 알파가 될 때 그때 이름이 그래서 샌드위치 극한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의 극한값도 역시 알파가 되더라. 아, 주의사항. 얘하고 같은 값에 수렴해야 돼요.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할 때, 자, 이런 걸로 출제됐어요.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hx라고 하는 함수, 조금 작은 게 fx, 조금 큰 게 gx라고 합시다. 이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모두 수렴하면, 즉 무슨 소리예요?
왼쪽은 왼쪽대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 녀석이 모두 수렴하면, 그럼 가운데 찡겨져 있는 이 녀석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수렴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애들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라고 빡 쳐요. 큰일 납니다. 그 짓이에요. 어이? 아니 왼쪽도 수렴했고 오른쪽도 수렴하면 가운데 찡기는 놈은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돼요. 왜? 여기서는 리미트 fx가 수렴한다고 했고 리미트 gx가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야. 같은 값에 수렴해야 돼요. 각각이 다른 값에 수렴해버리면 중간에 껴있는 녀석, 그 녀석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얘대로 예를 들어서 5에 수렴했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예를 들어서 10에 수렴했어요. 그럼 중간에 찡겨있는 이 hx는 어떻게 돼요? 5에서 1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특정 값이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얘는 얘대로, 예를 들어서 얘는 얘대로 5에 수렴했어요. 얘는 얘대로 얘도 5에 수렴했어요. 그러면 hx는 딱 중간에 5와 5 사이에 딱 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도 어디로 옴짝달싹 못하고 5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하고 얘가 그냥 수렴하는 게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값에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1-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2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유형을 잘 봐야 돼요. 1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항상 극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리미트 아래, 행선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버스가 오면 버스 타기 전에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를 확인하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오는 버스 아무거나 잡아 타면 큰일 납니다. x가 2로 간대요. 그랬을 때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2-2니까 0 되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니까 4-4는 0 되죠. 어머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0분의 0꼴이라고 부릅니다. 0분의 0꼴.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돼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요. 0분의 0꼴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린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0분의 0꼴이 나오면 무조건 약분입니다. 약분. 그러면 약분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죠. x-2분의 x-2, x 플러스 2.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오호, 4에 수렴한다. 아, 잊지 말자. 0분의 0꼴 약분, 0분의 0꼴 약분. 2번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얘도 x가 1로 간대. 행선지 확인. 그래놓고서 분모를 보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0. 분자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얘도 역시 0. 어머나,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은 약분이 떠올랐죠? 약분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먼저 분모 x-1, x 플러스 1. 분자? 분자는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은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x-1. 그 다음 이번엔 이 부분.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x-1. 공통인수가 또 있죠. x-1, x-1. 그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x-1로 묶었어. 그랬더니만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것도 인수분해 돼. x-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분모분자를 깔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 때문에 지금 x가 1로 가면 0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 놓고선 남은 부분에다가 여기하고 여기죠.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x에다 1을 대입해요. 2분의 1-2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에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하. 자, 이제 기본 문제 그러면 1-3번을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1-3번의 1번이에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똑같아요. 리미트 x가 9에 가까이 갈 때 루트 9-3, 루트 x-3 분의 x-9. 자, 이렇게 됐습니다. x에다 9를 넣어볼까요? 분모분자 다 0이네요. 0분의 0꼴이에요. 약분이죠. 약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약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모를 그냥 두고요.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분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9를 인수분해하면 루트 x-3,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보여요? 약분이 보이죠. 오호. 그래 놓고선 x에다 9를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9 플러스 3이니까 3 더하기 3이 되겠죠? 6에 수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x 분의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자, 분모분자에 루트가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루트 2는 분모를 0 만드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모를 0 만드는 데는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죠.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루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분자는 좀 얘기가 다르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유리화를 하긴 유리화를 하는데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분자의 유리화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자, 분자에 지금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분모분자에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어요? 루트 2 x가 있었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전개하면 합차 제곱차니까 앞에 거 제곱 2 플러스 x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는 거죠. 한 번만 더 쓸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x 가로 열고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분의 x예요. 얘하고 얘하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약분이 드디어 된 거예요. 그리고 x에다가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요. 요 자리가 0이 들어갔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그럼 뭐 얼마야? 2 루트 2. 거기에다가 앞에 누굴 곱했어요? 루트 2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분자는 1이고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3번. 3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8. 자, 이건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이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x 플러스 8로 볼 게 아니라 세제곱근 x를 3승한 것 더하기 2를 3승한 것,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a 3승 더하기 b 3승 인수분해 공식 있죠? 어떻게?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a 3승 더하기 b 3승이죠. 얘가 a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의 3승 더하기 얘가 b인 거예요. 뭐의 3승. 오호. 다시 쓸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그 얘기를 먼저 해야죠. x가 마이너스 8로 가면은요, 분자도 0이고 분모도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얼마가 돼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돼요. 즉 뭐가 필요한 순간이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약분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냥 약분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분모는 그대로 루트 세제곱근 x 플러스 2분의, 자, 이 녀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치겠어요. 뭐의 3승 더하기 뭐의 3승이니까, 자, 요거 참고해서 해볼게요. a 세제곱근 x 더하기 b 2 가로 닫고 세제곱근 x a의 제곱 빼기 ab, 그러면 2 곱하기 세제곱근 x 더하기 b제곱 2, 4. 이렇게 되면 얘랑 약분이 되죠. 드디어. 와우. 그러면 세제곱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는 거예요. 어느 부분? 여기 있는 남아있는 녀석, 약분 안 되고 남아있는 녀석에 대입하는 겁니다. 세제곱근 x 대신에 마이너스 8, 그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플러스 4. 호호.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얼마입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자, 여기다 써볼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3승이죠.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요. 세제곱근하고 3승하고는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그랬던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자, 갑니다. 얘도 요 부분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4, 3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에 나와 있는 1, 2, 3번 풀어봤는데요. 결국 기본 문제 1-2번과 1-3번은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에서 중요한 건 뭐다? 약분이다. 자, 이제 1-4번은 새로운 꼴입니다. 새로운 유형이란 소리예요. 1-4번.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분의 2x 더하기 1이에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를 제곱했어요. 진짜 무한대죠. 거기다 3을 곱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곱은 아니고 그냥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근데 여기는 제곱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그냥 x 무한대 된 거를 빼도 여기까지 무한대겠죠. 심지어 거기다 1을 더했네. 분모가 무한대예요. 분자는요. x에 무한대를 넣었어요. 그럼 역시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죠.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1-4번에서 배워보는 겁니다.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우선 가장 기본기부터 얘기할게요. 기본기는 이렇게 합니다. 기본기는 분모의 최고차항 문자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모에서 최고차항이면 x제곱이죠.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 빼기 x제곱으로 나누면 x 하나 약분될 테니까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x제곱으로 나누니까 여기는요 x제곱으로 나누니까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오호.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x분의 1이나 x제곱분의 1.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호. 요 자리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한대가 된다. x가. 그 다시 말해서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무한대분의 1이 얼마일까? 잘 생각해봐요. 피자가 한 판이 있었어요. 이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예요. 나눠 먹어요. 2명이 나눠 먹으면 반판을 먹을 수 있겠죠. 4명이 나눠 먹으면 4분의 1판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요. 근데 몇 명이 나눠 먹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겠대요. 자, 이 정도는 1도 아니죠. 이건 그냥 그림이니까 이 정도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전 세계 50억 인구가 다 모여서 그 피자 나눠 먹겠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피자는 얼만큼 돼요? 굉장히 거의 못 먹는 거죠. 0에 가까울 것이다. 아, 정리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물론 여기는 상수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 있죠? 이건 항상 0이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2, 얘 0이죠. 무한대분의 1, 얘도 0이죠. 무한대분의 2, 얘도 0이죠. 무한대분의 1, 얘도 0이죠. 그럼 분모가 3분의 분자는 0이 되겠죠. 3분의 0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분의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얘도 분모 분자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죠. 오, 분모의 문자 중에서 최고차항 문자로 분모 분자 x제곱을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눌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x제곱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5 그 다음 x제곱으로 나누니까 또 5 빼기 x제곱으로 나누면 x 하나는 약분되니까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분의 4, 0 무한대분의 3, 0 무한대분의 5, 0 무한대분의 1, 얘도 0 그러니까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2분의 5만 남는 거죠.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플러스 2분의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자, 얘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아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 문자가 x죠. x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x분의 2. x로 나누니까 4x. x로 나누니까 3. x로 나누니까 더하기 x분의 2.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0.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0. 그럼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요. 여기가 무한대죠. 그럼 4 곱하기 무한대에서 3을 빼도 무한대가 되겠죠. 3분의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예, 3분의 무한대. 오,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예,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예, 굉장한 부자가 있을 때 그 부자가 가진 재산이 무한대라고 쳐봅시다. 그거를 삼형제가 나누어서 상속을 받아요. 그래도 무한대. 그래도 많은 거죠. 예, 엄청 많은 거죠. 그래도 많은 거죠. 그래서 3번은 발산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발산. 자, 근데요.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언제?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인 경우에요. 다항식의 극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왔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얘가 더 큰 경우에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2차죠. 분자는 1차.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힘이 센 거예요. 분모 쪽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차수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얼마 이런 스타일로 가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그럼 무한대분의 얼마? 무한대분의 얼마면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2번은 어때요? 분모의 차수하고요. 2차. 분자의 차수하고 둘이 똑같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하고 이렇게 똑같을 때 이때는 각각의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계수비 여기 얼마? 2하고 5죠. 그래서 이걸 그냥 2분의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이다. 계수 비율에 수렴하게 된다. 2분의 5. 그쵸? 2분의 5에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2분의 5. 세 번째는 분모의 차수보다는 누가 더 높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을 때. 지금 이 문제도 분자는 2차인데 분모는 1차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게가 분자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분자 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상수분의 무한대, 분모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아,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언제 플러스 무한대냐?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똑같을 때, 지금은 얘도 플러스죠. 이렇게 될 때는 무한대. 얘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때도 무한대. 근데 이거는 언제냐? 최고차항에 있는 분모는 분모대로, 그리고 분자는 분자대로 최고차항에 나와 있는 요 계수가, 예를 들어서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다를 경우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1-4번을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특히 다항식분의 다항식, 차수를 가지고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배워봤어요. 1-5번 가볼게요. 다음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1번. 조금 더 응용이 된 형태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분의 2x. 자, 아까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분모는 지금 다항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루트가 있긴 하지만 차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우선 꼴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분모는 분명히 뭐예요? 그쵸,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분자는요. 2 곱하기 무한대니까 당연히 무한대겠죠. 자, 1-5번의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루트가 있어서 좀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봐요. 분자는 1차입니다. 분모는 몇 차일까요? 2차 아닌가? 아니죠. 2차가 루트 안에 숨어 있죠. 그럼 얘도 얼마야? 1차가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1차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모 1차, 분자 1차니까 차수가 동일하죠. 차수가 동일할 땐 계수 b가 되죠. 자, 분모는 얼마가 돼요? 루트 1이죠. 루트 1. 그러니까 1이죠. 분자는 2죠. 그래서 2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호, 이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주관식 서술형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2번, 1번하고 2번하고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문제가 똑같은데? 아니에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분의 2x. 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 뭐만 다르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그냥 단순히 최고차항 계수비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건 앞에서 배운 건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문제는요. 항상 똑같아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예,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식을 바꿔요. 리미트.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다음, x가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2t. 분모는요, 루트 x제곱이죠?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럼 얘도 역시 t에다가 무한대를 생각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분자는 1차고요. 분모가 2차인 줄 알았지만 루트 안에 숨어있죠. 그럼 1차죠, 얘도. 그럼 동차식. 그러면은 계수비입니다. 루트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1번하고는 답이 달라요. 1번은 2의 수렴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2의 수렴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1-6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1번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1-6번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자, 요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꼴 파악이 어떻게 될까요? 꼴 파악이. 자, 큰 틀에서 보면은요. 큰 틀에서 보면 2x 3승 플러스 5x가 한 편을 먹고 빼기 4x 제곱 플러스 1. 요가 한 편을 먹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얘대로 무한대예요.
그리고 얘는 얘대로 무한대입니다. 물론 여기가 3차기 때문에 얘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앞쪽 무한대가 더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계산해 보면은 무한대가 나오겠죠. 엄청 큰 무한대에서 그냥 좀 무한대를 빼버리니까 그럼 여전히 무한대가 나오겠죠. 물론 그거예요. 답은 예상할 수 있어요. 무한대라고. 자, 그런데 우리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드디어 배우는 마지막 유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자, 잠깐 빨리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뭐 배웠어요? 0분의 0 꼴 배웠죠. 0분의 0 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약분이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로 배운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원래 기본기는 분모에 있는 가장 높은 차수 문자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서 푸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런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유형이 있고요. 루트가 없는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뭐가 됩니까? 루트가 없는 유형이죠. 그럼 루트가 없는 유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루트가 없는 유형은 풀 때 이렇게 풀면 돼요. 최고차 항 문자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내는 겁니다.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장 높은 차수가 지금 x3승이죠? 그럼 x3승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럼 2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어떻게 x3승으로 묶어? 그러니까 x분의 4가 되는 거죠. 다음 x3승을 묶어냈어요. 그러면 x 제곱분의 5 그쵸?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하면 5x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x3승을 묶어냈으니까 x3승분의 1. 자, 다 했어요. 무한대분의 4. 그럼 얼마예요? 0. 무한대분의 5. 얘도 0. 무한대분의 1. 얘도 0. 전부 다 0. 그리고 얘는 x3승은 무한대. 그럼 무한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되는 거죠. 오호.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얘도 분명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바로 루트가 있는 유형을 지금 하는 겁니다. 루트가 있는 유형은 어떻게 푸느냐? 일단 유리화랍니다. 일단 유리화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분자의 유리화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곱해야 돼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도 색깔 다르게 할까요? 원래는 분자에만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x였는데 이걸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죠.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니까 합차 제곱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요. 그럼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선 다시 꼴을 살피는 거예요. 처음은 분명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시작을 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근데요, 이제 유리화를 거치고 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죠. 그리고 분자가 무한대죠. 어머나, 꼴이 바뀌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네. 차수 비교해볼까요? 분자는 지금 보니까 1차. 분모도 x제곱? 아니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도 1차, 뒤에도 1차. 1차분의 1차. 그럼 같은 차수예요. 같은 차수면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자, 얘는 3이죠, 3. 그쵸? 3x 플러스 하니까.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x제곱 앞에 개수 x죠, 사실 이게 루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1이죠. 그럼 1.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1x가 있잖아요. 얘도 x의 1차니까. 정답. 그래서 2분의 3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호. 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런지. 그 다음은요.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아우, 뭔가 좀 복잡하죠? 예, 뭔가 복잡해요. 뭔가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요건 어떤 느낌이에요?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0분의 1이죠. 자, 이거 아까 했었어.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선뜻 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x가 0으로 간대. 0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우극한이 있는 거고 0으로 다가가긴 0으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왼쪽에서 다가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죠. 애매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그냥 두고요. 요 부분을 통분을 해봅시다. x-1분의 그럼 여기가 x-1분의 x-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x가 되겠네요. 어머나! 자연스럽게 약분. 그리고 난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통분만 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6번의 4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가로 열고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좀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문제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뭐 해요? 아까처럼 통분을 해보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자,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일 테니까 요렇게. 그런 다음 x가 0으로 갈 때, 자, x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이 0이죠. 1 마이너스 루트 여기 있는 x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럼 루트가 껴있어요.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곱해요?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그러면 분자는 뭐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합차 제곱차죠.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죠? x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1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날아가고.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자, 그럼 결국 분자를 좀 다시 볼게요. 분자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분자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x 하나 남았어요. 어머나, 약분되네요. 이게 지금 곱하기니까 분모에 x가 있고 분자 x 하나 남았으니까 약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자는 누구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될까요? x가 0으로 갈 때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역시 1 더하기 1이니까 2.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끊고 갈게요.